진짜 다 귀찮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순 없나? 살아있어도 죽어가는 것 같을 때, 살아가야 할 날이 한참인데 어떠한 의미도 느끼지 못할 때, 그리고 이 상태가 영원할 것 같을 때, 이것을 무기력이라 부릅니다. 무기력한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안 생기는 게 더 무섭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당신은 기뻐해야 합니다. 네? 지금 저 놀리시는 건가요? 무기력해서 화낼 힘도 없긴 하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무기력은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내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알람이거든요. 우선 우리는 왜 이런 무기력을 느끼는 걸까요? 여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A씨는 취업을 위한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탈락했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또 탈락합니다. 난 왜 노력해도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B씨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학창시절 목표였습니다. 오랜 시절 공부하고 노력하여 드디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죠. 그러나 6개월 뒤 공허함과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삶의 방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노력했으나 결과가 선명히 보이지 않고 방향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도 않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의미가 없다고 느낍니다. 또는 어떤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렸으나 이제는 그 목표가 사라졌을 때 방향을 잃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아 헤매는 존재입니다. 의미는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무언가를 해야지 하는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면 방향을 잃고 동기도 생기지 않겠죠? 이 무기력은 부모로부터 오기도 해요. 특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런 건 대체 왜 하니?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해. 라는 말을 들으면 아, 내가 하는 건 의미 없는 일이구나 하며 무기력이 학습됩니다. 나와 깊게 연결된 중요한 인간관계에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내 결정을 무시당할 때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빠르겠죠?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려는 마음이 강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더 심해지죠.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라는 식의 자기 혐오감이에요. 즉, 삶에 대한 의미와 방향을 상실하여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어떻게 찾냐고요? 의미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의미를 만들어서 내 삶에 부여하는 것이죠. 내 삶의 의미는 내가 정해서 내가 부여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러한 것들이 있죠. 여기서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면 됩니다. 의미가 생기고 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러나 이 의미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나 주변인이 주입한 것이 아닌 온전히 내 스스로 깊게 생각하여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장 무기력해지는 순간은 사회나 부모님이 주입한 어떤 가치를 내 삶의 목표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내 마음이 진정 원하던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인생 전반을 걸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무기력을 해결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관찰해야 합니다. 내가 왜 무기력하지? 이유를 찾아야 해요. 이유 없는 무기력은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상태를 알고 계신다고요? 아니요, 그걸론 충분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건지, 어떤 상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직업이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지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아 라는 뭉툭한 말 속에 숨은 내 진짜 심리를 알아야 하거든요. 둘째, 수면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잠을 너무 많이 자고 있는지 아니면 잠을 못 자고 있는지요. 뇌과학적 관점으로 뇌의 혈액 공급이 잘 되어야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적정량 나옵니다. 이는 동기부여의 필수적인 물질이거든요. 셋째, 무기력이 왔을 때 해야 하는 생각은 이겁니다. 아, 내가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시기가 온 거구나. 누구나 살면서 큰 흐름이 바뀌는 시기가 옵니다. 내가 노력하던 걸 포기해야 하거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뀌거나 또는 내 가치관이 바뀌는 시기죠. 그 시기는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거기도 하죠. 힘든 만큼 더 많이 성장합니다.
넷째, 통제감을 느끼세요. 통제감은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감각이죠. 내 삶 전체를 통제한다와 같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서랍을 정리하는 것,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것과 같이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사소한 일들이 가장 중요해요. 작은 통제감을 여러 번 느끼면 불안도 해소되고 성취감이 들거든요. 그러면 무기력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5번째, 타인에게 작은 도움을 줘보세요. 친한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직장 동료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도와준다거나 하는 행동이요. 아니, 지금 착한 일을 하면 복 받을 거라는 뻔한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삶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감각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나를 주도적으로 바꾸죠. 그럴 때 이 무기력감이 많이 해소되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유튜브 속 재미있고 자극적인 영상들 속에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거겠죠? 본인이 뭔가 힘이 없고 이상한 상태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행동에서도 이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고자 하는 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기력이 왔다는 것은 내 삶이 우울해지고 의미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갑각류가 껍질을 벗고 나오듯 인생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고 설정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중요한 알람과도 같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오면 알려주는 내 상태에 대한 신호인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의 껍질을 벗고 또 성장한 나로 다시 한번 인생을 힘내서 걸어가 봅시다.